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호 운용성 특집을 다뤘는데 그 이후에 정말 흥미로운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댓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도 그 댓글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죠. 맞아요. 상호 운용성이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 어베일도 설명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네. 또, 넥서스는 완료됐다는데 왜 내가 쓸만한 앱은 안 보이냐? 그 질문 정말 날카로웠죠. 그리고 기술 발전이 좀 늦는 것 같고, 결제랑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심지어는. 폴리곤도 비슷한 거 만든다는데 이제 관심 꺼야 하나. 거의 뭐 핵심을 다 짚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흩어져 있는 질문들을 하나의 큰 줄기로 꿰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베일은 과연 미래 결제 시장의 판을 깔아주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프레임이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베일의 정체성, 이거부터 확실하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베일은 대체 뭔가요? 우리가 아는 그런 페이먼트 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베일은 결제 코인이 아니에요. 결제 코인이 아니다. 네, 오히려 결제가 훨씬 더 쉬워지도록 만드는 저기 보이지 않는 밑바닥 인프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정확합니다. 인프라. 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 왜 내 눈에는 쓸만한 앱이 하나도 안 보이지라고 느끼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다르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카드사나 페이 앱처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잘 돌아가게 도로를 깔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베일의 전략은 직접 막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류의 자동차든 상관없이 아주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초고속 하이웨이를 건설하는 팀, 여기에 가깝죠. 결제를 위한 고속도로. 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개발 환경이나 지갑, 사용자 경험, UX 같은 걸 제공해서 다른 앱들이 자기들 위로 쉽게 올라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고속도로는 대체 어떤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베일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베일이라는 빌딩은 세 개의 아주 핵심적인 기둥으로 지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아래층은 DA,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입니다. DA 레이어요? 네, 이건 블록체인 세계의 공증사무소 같은 역할을 해요. 수많은 롤업이나 다른 체인들이 우리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하고 올린 데이터가 정말 진짜인지 빠진 건 없는지 이걸 검증하고 보장해 주는 거죠. 모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군요. 그렇죠. 이 바닥이 튼튼해야 그 위에 뭘 올려도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럼 그 위,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어베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넥서스입니다. 이건 수많은 블록체인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쓸 수 있게 묶어주는 통합 관제 센터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텐트 기반 실행이라는 겁니다. 인텐트 기반 실행?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인 개념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에 있는 내 USDC를 솔라나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은 제가 직접 브리지를 찾아야 하고요. 가스비도 계산해야 하고 솔라나 지갑 주소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제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몇 번이나 주소를 다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죠. 하나라도 실수하면 돈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인텐트 기반의 넥서스는 다릅니다. 사용자는 그냥 자신의 의도, 즉 인텐트만 말하면 돼요. 의도요? 네, 내 이더리움 USDC를 솔라나 친구한테 보내줘. 이 최종 목표만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넥서스가 알아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브리지를 찾고 가스비도 최적화하고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처리한 다음에 결과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똑똑한 비서한테 그냥 일을 시키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복잡한 과정은 다 알아서 해주고 사용자는 그냥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뭔가요? 세 번째는 퓨전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두 기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종의 보안 강화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 강화요? 같은 자산들을 활용해서 어베일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DA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넥서스라는 똑똑한 관제 센터를 올리고 퓨전이라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DA, 넥서스, 퓨전. 세 가지 기술의 역할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특히 사용자가 체감할 변화의 핵심은 역시 넥서스에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구독자분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넥서스는 좋다는데 왜 소비자 앱이 안 보이냐? 이 질문의 답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베일은 앱이 올라가는 바닥을 만드는 프로젝트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최근 행보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아르카나 인수 사례입니다. 아르카나 인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르카나라는 회사가 원래 체인 추상화랑 지갑 UX 분야의 전문가였거든요. 어베일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사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사용자 경험, UX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솔버 인프라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솔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꾸 등장하는데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이게 뭐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 회사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솔버는요, 사용자의 인텐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해결사. 네. 이건 특정 소프트웨어나 회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역할입니다. 사용자가 A를 B로 바꿔줘 라는 주문을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수많은 솔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제가 가장 싸고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사용자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인텐트라는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들이고 아르카나는 그 해결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어베일은 아르카나 인수를 통해서 그 솔버 인프라를 아예 그냥 내재화해버린 겁니다. 이건 소비자 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변인 셈이죠. 아, 우리는 하나의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앱들이 우리 위해서 마법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엔진을 만들고 있다. 이 전략적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전략의 차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엔진 자체가 제때 완성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 발전이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이 비판은 타당한가요? 이 부분은 좀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댓글에서 25년 하반기 넥서스 완료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건 꽤 정확한 정보예요. 어베일의 공식 로드맵을 보면요. 2025년 4분기, 구체적으로는 11월에 넥서스 메인넷 런칭이라는 핵심 마일스톤이 잡혀 있습니다. 11월이요? 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이 공개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넥서스 메인넷이 출시된 이후입니다. 이후요? 네, 그 위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거래량, 즉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가, 다른 대형 앱들이 우리도 어베이 넥서스를 쓰겠다 하면서 통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가, 기술의 완성도만큼이나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발 속도보다는 출시 이후의 성장 속도를 지켜보는 게 핵심 관점 포인트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제, 정산과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이야말로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핵심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래의 결제, 정산 시장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사용자가 자신이 어떤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뭐 TCP/IP 프로토콜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요. 맞아요. 지금은 A지갑에서 B지갑으로 코인 하나 옮기려고 해도 이게 무슨 체인인지, 주소는 맞는지, 가스비는 얼마인지 전부 사용자가 직접 챙겨야 하잖아요.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대중화가 딱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결제 시장이 열리려면 그 뒷단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기술이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는 최종 목표만 말하면 되는 체인 추상화, 즉 인텐트 기반 기술. 네. 둘째, 서로 다른 체인 간의 돈의 흐름을 잇는 상호 운용성.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자산을 옮겨주는 유동성 라우팅. 들어보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어베일 넥서스가 지향하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베일은 결제 앱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많은 결제 앱들이 체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공용 엔진 후보군 중 하나인 겁니다. 아, 결제 앱을 위한 공용 엔진.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베일은 결제 시장과 멀어 보이는 인프라 프로젝트지만 결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비유가 어베일의 포지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엔진을 만들려는 경쟁자가 어베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독자분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죠. 폴리곤도 에이지 레이어라는 비슷한 걸 만든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비교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낫다 이런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고요. 접근 방식과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두 프로젝트의 철학 차이를 짚어주시죠. 먼저 폴리곤의 에이지 레이어, 즉 애그리게이티드 레이어는 스스로를 체인 간 정산 레이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정산 레이어? 네,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네이티브 자산의 이동이에요. 보통 다른 체인으로 자산을 옮길 때 원본을 금고에 맡기고 교환권 같은 랩핑된 토큰을 발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에글레이어는 이 교환권 없이 원본 자산 그대로를 거의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점을 내세웁니다. 자산의 순수성과 정산의 속도를 강조하는 거죠. 에글레이어는 자산 이동의 순수성과 정산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반면에 어베일 렉서스는 어떤 점을 더 강조하나요? 어베일 렉서스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텐트 기반 실행, 그리고 통합된 사용자 경험, UX를 훨씬 더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르카나 인수를 통해 솔버, 월렛, 체인 추상화 기술을 아예 내재화해서 이 복잡한 블록체인 세계를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그냥 완전히 숨겨버리겠다. 이런 야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죠. 흥미롭네요. 들어보니까 폴리곤은 효율적인 자금 이체와 정산이라는 약간 은행 간 거래에 가까운 느낌이고, 어베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강조점이 미묘하게 다르군요. 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2020년 이후는 결국 상호 운용성 기술의 방향이 하나로 모이는 수렴의 시대가 될 겁니다. 수렴의 시대요? 네. 지금은 달라 보이는 두 프로젝트의 기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닮아가면서 비슷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기능이 비슷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승부처는 다른 곳에 있겠군요. 뭘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진짜 승부는 세 가지 전장에서 갈릴 겁니다. 첫째, 채택, 어답션. 즉, 누가 더 많은 프로젝트와 사용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가? 둘째, 보안 모델. 이 모든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토큰 가치 포착. 생태계가 성장할 때 그 과실이 어떻게 토큰 홀더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는가? 이 세 가지가 최종 승자를 가를 겁니다. 채택, 보안, 토큰 가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어베일에 대한 관심을 빼야 할까요? 구독자분들이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실전 체크리스트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크게 네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첫째, 보여주기식 파트너십을 넘어선 실질적인 통합이 늘고 있는가입니다. 파트너사 로고를 홈페이지에 수십 개 붙여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앱에서 어베일 넥서스 덕분에 원클릭으로 다른 체인의 자산을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의 변화, 이게 핵심이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편리함의 대가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인텐트와 솔버 구조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중앙화된 실패 지점이나 새로운 해칭 경로 같은 리스크를 만들거든요. 아, 이 리스크에 대해 프로젝트가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는지, 외부 보안 감사는 꾸준히 받는지,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 매뉴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편리함에 가려진 이면을 봐야죠. 편리함 뒤에 숨은 리스크를 점검하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토큰이 생태계의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는가입니다.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토큰 가격은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해당 토큰이 생태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일까요? DA 레이어의 데이터 수수료로 쓰이는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스테이킹에 사용되는지, 솔버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인지 이런 식으로 토큰의 명확한 쓰임새와 가치 상승 모델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네요.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의 투자 목적은 인프라인가, 애플리케이션인가? 만약 내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킬러 결제 앱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베일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갑이나 페이먼트 OS 같은 프로젝트를 봐야죠. 네. 하지만 나는 그 수많은 결제 앱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때는 어베일 같은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프레임입니다. 결국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판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어베일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베일을 결제와 가깝다 혹은 멀다 이런 이분법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네. 대신 미래 결제 시장이라는 거대한 빌딩이 지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이지 않는 지하 골조 공사,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그 가능성을 평가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던 기회와 리스크가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저희가 파헤친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